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무상일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훈 선수가 이제 드디어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 경기 연속 또 홈런을 터뜨렸어요. 아주 파워히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데뷔 홈런은 그러니까 시즌 데뷔 홈런은 13일 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8회 말에 불펜 우한 조 멘트 플라이로부터 우측 스탠드에 꽂는 굳히기 3점 홈런을 터뜨렸죠. 근데 오늘 그 14일 날 터뜨렸을 때는 팀은 졌어요. 근데 이제 첫 홈런이 그 우측 스탠드에 떨어졌는데 이른바 그 매코비 코브에 빠지는 스프래시 히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닷가에 떨어지면 이제 그걸 스플래시 히트라고 그러는데 스플래시 안타죠. 근데 여기를 왜 그럼 매코비 코브라고 그러냐? 베이가 우리말로 만입니다. 만. 포항만 그러면 포항베이죠. 매코비 코브는 베이보다 작은 만이에요. 그러니까 또 왜 매코비라고 또 이름을 붙였냐면 이 뉴욕 자이언츠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 슬러거고 홈런 500개 이상 쳤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일루수 윌리 매코비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명칭은 차이나 베이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코비를 기리면서 자이언츠 꿈구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명칭이 이제 매코비 코브가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홈런볼 주려고 작은 배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이 여기 풍경이죠. 그것도 이제 뭐 그 명소가 됐어요, 이제. 근데 스플래시 히트는 이정우 선수 같은 그 좌타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 그런데 이제 매코비 코브인데 그러면 여기 자이언츠는 상징적인 선수가 윌리 메이스죠. 근데 윌리 메이스는 그 구장 앞에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뭐 사진 촬영하는 또 장소죠. 이종 선수가 이제 올해 오라클 파크 첫 홈런이고 연속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자이언츠 입단해서 이제 지난해 4월 20일 날 그때 이제 오라클 파크 첫 홈런을 쳤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연속 홈런을 치면서 14개월, 13개월 만에 이제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을 터뜨린 건데요. 공교롭게도 상대가 모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예요. 예. 그때 지난해 4월 20일 때도 애리조나 투수한테 때렸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현재 통산 8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파크에서는 지금 3개, 원정에서 5개. 그러니까 3런 홈런 3개, 투런 홈런 2개, 솔로 홈런 1개입니다. 그리고 좌완 상대 4개, 우완 상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런을 보게 되면 좌타자이면서 뭐 좌완에게 약하다?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라클 파크는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 만든 구장이에요. 그래 갖고 장소가 이렇게 완전히 확보된 데다가 만든 게 아니고 요즘 그 트렌드인데요. 그 좁은 공간에다 만드는 바람에 거기는 주차장 따로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 건물을 사용해야 돼요.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투수 친화구장입니다. 바람 많이 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 팬들에게는 이 오라클 파크가 이 베리 본즈가 코리안 특급 박찬호, 김병현으로부터 그 이정표 홈런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에도 아마 오라클 파크와 같은 구장을 신축하겠다고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라클 파크는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투수에게는 절대 유리하죠. 근데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그 우측 펜스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비대칭 구장이고 거기 공간이 좁아갖고 이 우측 펜스가 짧아 놓으니까 그 길이가 그 펜스 높이를 굉장히 높였죠. 7.3m니까요. 매우 높죠. 그리고 여기는 또 스탠드가 간이 형태로 돼 있으니까 다른 구장의 외야석 같지가 않죠. 그 장소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래시 히트, 그러니까 스플래시 홈런이 되려면 그 바다에 떠지려면 높이 멀리 날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담장 쪽에 보면은 스플래시 히트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그 연속으로 두 경기 연속 이제 홈런을 쳤는데 스플래시 히터를 또 언제 만들지 그것도 또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예. 이 제가 이제 베리 본즈 얘기를 그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이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고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양키스의 오리지널 구장이 베이브가 지은 집이라는 그런 그 일명 어떻게 보면은 그 자주 이렇게 나오는 그 문장이에요. The house that Ruth buil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가 1919년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양키 스타디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베이브 루스가 이제 홈런을 엄청나게 치잖아요. 한 시즌에 60개 홈런 막 이렇게 치고. 그리고 베이브 루스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홈런 아이콘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루스가 지은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 오리지널 양키 스타디움은 1923년에 개장이 됐습니다. 새로운 구장도 똑같아요. 장소만 옆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 파크는 본즈가 지은 집, 본즈를 위한 구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플래시 히트에서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원래 홈구장이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후리웨이 101번을 타는데요.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캔들스틱 파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그 이벤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구장 모양이 촛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캔들스틱입니다. 예전에 이제 NFL 샌프란시스코 49어스 함께 사용했어요. 49어스도 지금 이제 산호세제의 그 리바이 스타디움이 그 새로운 구장이 있죠. 거기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닷가 쪽인데요. 바람이 지금 오라클 파크 여기보다 더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한 그 진기한 플레이가 속속 벌어졌던 것이에요. 유튜브로 아마 캔들스틱 하면은 바람하고 연관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필수품은 가죽 점퍼입니다. 지금도 추워요, 거기. 바람 불고 그래서 춥거든요. 그리고 이 캔들스틱 파크는 프리웨이에서 구장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시작될 때하고 끝날 때 완전 교통지옥입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1997년에 12월에 지금 이제 오라클 파크 착공을 해서 2000년에 개장을 하죠. 오라클 파크가 이제 개장됐을 때 이름은 통신사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퍼시픽 파크, 서부 쪽이라고 그래서 퍼시픽 파크였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큰 회사가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SBC 파크, AT&T 파크에 이어서 2019년부터 오라클이 이제 네이밍 라이트를 한 겁니다. 오라클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지금 현재 체이스 센터가 아닌 전 코트가 오라클 아레나였습니다. 예, 오클랜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은 샌프란시스코하고 가까운 그 실리콘밸리에 회사 있고 지금 본사는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 있는데요. 그 관계가 굉장히 깊죠. 근데 이 2000년도에 오라클 파크가 개장을 하면서 상대는 라이벌 LA 다저스라고 이제 하고 맞상대를 한 거죠. 2000년 4월 11일, 13일 날 이제 다저스하고 개막 시리즈를 했어요. 당시 이제 취재하면서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개막전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승리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승리 투수 박찬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격수 케빈 엘스터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이언츠가 그 홈구장 개막전을 하면서 그 경기를 했는데 그 다저스가 6대5로 이겼거든요. 근데 엘스터가 홈런을 3개를 쳤어요. 4타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홈런 친 타자에게 돌아가죠. 그렇지만 사실 박찬호 선수 호투를 했거든요. 6이닝 3실점에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승리 발판을 마련했는데 미국 언론은 뭐 홈런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특파원들만 박찬호 선수를 열심히 취재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엘스터는 홈런 타자가 아니었어요. 메이저리그 13년 동안 통산 홈런이 88개였어요. 근데 역사적인 그 자이언츠 홈구장 개막전에서 그냥 고춧가루를 확실하게 뿌린 거죠. 이 해가 케빈 엘스터의 메이저리그 마지막 시즌이었습니다. 원래 엘스터는 뉴욕 매츠에서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했고 7년 동안 이제 활동했던 매치맨이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오라클 파크가 본즈를 위한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베리 본즈가 1992년에 피츠버그 파이리어츠 시즌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가 됐습니다. 그때 진짜 본즈가 어딜 가느냐에 최대 뉴스거리였어요. 본즈는 피츠버그에서 그 MVP를 2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로는 프리에이전트 최고액이었어요. 6년에 4,350만 달러. 현 오타니 쇼의 1년 연봉 반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렇지만 당시는 본즈가 프리에이전트 최고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즈가 또 자이언츠로 간 것 이유도 윌리 메이스가 아까 제가 그 자이언츠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갓파더가 윌리 메이스였어요. 그래서 자이언츠를 또 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즈가 비록 이제 이 약물로 홈런 기록이 얼룩져 있고 평가 저하돼 있고 현역 때 아주 기사들한테 못되게 놀았으니까 지금 저런 또 그 평가자로 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리 본즈는 역대 프리에이전트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 그러면 딱 베리 본즈가 꼽힙니다. 그만큼 잘했죠. 나중에 이제 약물로 밝혀졌지만 그러니까 본즈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만간에 그 본즈가 이룬 그런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왜 오라클 파크가 본즈가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예, 2000년 4월 11일 개장을 해서 오늘까지 메코비 코브에 떨어진 스플래시 히트가 총 106개입니다. 본즈는 2007년 현역에서 물러날 때도 사실 뭐 본인은 3,000안타 달성하고 싶었지만 본즈를 데려갈 팀이 없었어요. 약물 그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갖고 2007년 그냥 은퇴 선언도 못하고 그냥 물러난 거죠. 근데 본즈가 오라클 파크에서 총 35개의 스프레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예요. 앞으로도 깨질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올해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이 그 18개 터졌는데요. 이 가운데 한 개만 스플래시 히트였어요. 4월 9일 마이크 야스트라짐스키가 신시내티 레즈 마무리 에밀리오 파간에게 때린 홈런이 유일한 스플래시 히트입니다. 그 야스트라짐스키도 왼손이잖아요. 그래서 스플래시 히트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예. 통산 7개 스플래시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스플래시 히트가 언제 터질지 그것도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새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베이브 루스, 베리 본즈 그러면서 양키 스타디움, 오라클 파크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장하고 코트 얘기를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슈퍼스타 때문에 그 새로운 구장, 새로운 코트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은 강해요. 슈퍼스타 한 명이 구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현 그 NBA 시카고 불스, 유나이티드 센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만든 것으로 통합니다. 시카고 불스는 통산 6차례 우승을 누가 했습니까? 전부 마이클 조던이 일궈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나이티드 센터가 그전에 다른 코트에서 했다가 유나이티드 센터를 만든 이유도 1992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조던이 황금기를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센터예요. 만든 거예요. 불스는 조던이 떠난 이후에 NBA 챔피언십 파이널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체이스 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할 수 있었어요. 워리어스의 원래 홈 코트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클랜드 콜로세움 옆에 있는 오라클 아레나였습니다. 거기가 야구장하고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클랜드가 블루 칼라 지역입니다. 커리가 2009년에 입단을 하죠. 커리가 입단하기 전 스티브 커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워리어스는 만년 하위권에서 맴돌았어요. 근데 커 감독하고 커리가 2015, 2017, 2018, 2022년 4차례 우승으로 다이너스티를 일구게 됩니다. 구단이 오라클 아레나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장 비싼 땅의 체이스 센터로 옮긴 배경은 돈 많은 실리콘밸리 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실리콘밸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그 벤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젊은 부자들은 거의 모두 농구를 좋아합니다. 미국 젊은이들 농구 좋아해요. 야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야구는 너무 길고 이 엿가락처럼 늘어져 갖고 이 보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구, 풋볼을 더 즐겨 보죠. 그러니까 이 워리어스 게임을 보려면 지금 체이스 센터가 아닌,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그쪽에서 밑에서 베이브리지로 다리를 건너갖고 오클랜드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또 교통지옥이에요. 그렇다고 돈 많으니까 뭐 헬리콥터 탈 수 있죠. 뭐 매번 경기 볼 때마다 헬리콥터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제 우승도 하고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구단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체이스 센터 건설을 한 거예요. 다운타운이라 이 땅값이 비싸서인지 체이스 센터 공사비가요 무려 14억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하나로 1조 9천억 원입니다. 야외구장도 아닌 그냥 실내 아레나예요. 이렇게 비싼 이 체이스 센터가. 그 체이스 센터 맨 앞줄 간중 이렇게 보면 젊은 층이에요. 그 다 실리콘밸리 부자들입니다. 보통 한 좌석이 뭐 시즌 티켓 구입자들에게만 돌아가지만 $10,000 이상이에요. 예. 엄청나게 비싸죠. 뭐 레이커스 예전에는 뉴욕 닉스가 가장 비쌌거든요.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지금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비쌉니다. 그 우리가 그 사이드 코트에 앉는 사람들은 그냥 억만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